반갑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발표, 이장호 박사님 발표 이어서 저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호성 블레이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이번 웨비나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IP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수익화 방법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딱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귀결이 되는데요. 하나는 메타버스, 하나는 콘텐츠 IP 수익화입니다. 그럼 그 전에 저에 대해서 좀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그래야지 제가 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잡았는지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메타버스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왜 걸었냐면, 첫 번째로 저는 메타버스 웹3D 빌더 엘리펙스를 알리고 있는 마케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저는 현재 서강대학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엔터테인먼트 학과 석사 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기로 지금 공부하고 있고 1년 남았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여러분들과 함께 메타버스 모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에 확신을 갖고 지금 제 인생을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왜 콘텐츠 IP에 대한 발표를 제가 맡게 됐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대학 시절에 제가 직접 만든 여행 콘텐츠로 외국인들에게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딴 다음에 DMZ 투어, 그리고 김신조 일당의 스토리를 엮은 경복궁 투어, 그리고 요거는 한강 자전거 투어인데, 이제 제가 실제로 판매를 해서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국내 액티비티 서울 부분 1위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32개국의 관광객들을 제가 가이드한 경험이 있는데, 이걸 토대로 그러면 그 다음 넥스트 콘텐츠는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활동할 때는 구독자 2.5만 명까지 키우고 글로벌 어디언스 대상으로 한류를 기반으로 제가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활동을 하다 보니까 콘텐츠는 제가 제 거의 IP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더 수익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그 경제 머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책을 쓴다던가 강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제 뭐 다른 또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지금은 떠오르는 게 많은데, 그때는 좀 몰라서 아쉬운 추억을 좀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3년 전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속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이 콘텐츠 IP를 수익화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기술은 곧 평준화가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술 평준화는 각 플랫폼들이 갖고 있는 기술의 차이는 그 차이는 좀 줄어들 거예요. 결국 콘텐츠가 핵심이다.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콘텐츠 is the king, no, it's the kingdom 이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좀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더 개괄적으로 저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도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내용 같은데, 웹 1.0, 2.0 다음에 웹 3.0으로 우린 다가가고 있다. 그래서 1.0은 인터넷 혁명 시대, 우리가 그냥 읽을 수만 있었던 시대라면 2.0은 모바일 혁명 시대, 모바일을 쓰는 사람들이 직접 창작까지 하는, 읽고 쓸 줄 아는. 웹 3.0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탈중앙이 개인 핵심 팀이 되겠죠. 그래서 웹 3.0이라는 새로운 인터넷 가치 철학이 등장을 했는데, 메타버스는 뭐냐라고 했을 때 웹 3.0의 대표적인 인터페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웹 3.0을 겉으로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메타버스가 되는 거죠. 메타버스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는 블록체인 토큰, XR, AI, 클라우드, 3D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산업이 전부 다 로켓 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타버스는 저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30년에는 1300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는 연평균 45% 성장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구성 요소들은 똑같이 로켓 성장을 할 거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포인트에 조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메인 SNS가 됐어요. 메타버스가 더 이상 게임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거는 로블록스와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DAU가 데일리 유저가 6천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Z세대가 전체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블록스를 게임이 아니라
대표 SNS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에 틱톡 이렇게까지 넘어왔다면 그들에게는 이게 그들의 대표 SNS인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학습, 오락, 소통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에 기반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이 효과입니다. Z세대에 시작해서 오히려 위로 퍼질 거예요. M세대, 그래서 MZ세대라고 하죠. 이미 메타버스를 메인 SNS로 좀 더 활성화되게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게 그 앞에 X세대와 앞으로 다가올 알파세대까지 스필오버가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 to 81은 우리가 18살까지 한 게임은 또는 SNS는 여든이 돼서도 한다.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고 롤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한다. 그래서 지금 SNS의 핵심 세대인 MZ세대는 메타버스를 메인 SNS로 활용하고 있고 18 to 81이 될 것이다. 결국 어떻게 봐도 이 메타버스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자 산업을 로켓 성장하고 있고 메인 SNS로 자리매김했다. 오케이, 그럼 메타버스 키워드 끝. 그러면 제가 콘텐츠 IP 수익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찌가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면은 그들은 뭐 로블록스, 제페토, 아더사이드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 가상 쇼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상품으로서 자체 NFT랑 디지털 패션 상품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구찌가 자기들의 IP를 여러 가지 플랫폼을 활용하면서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첫 번째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많이들 보셨죠? 이 얘는 이벤트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래퍼는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단 45분 만에 250여억 원을 수익을 남겼습니다. 블랙핑크도 마찬가지인데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사전 예약만 5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바이럴도 일으키고 수익도 창출하는 메타버스 이벤트 수익도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계속 세 번째 강조를 드리는데 세 번째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아시나요? 이거 캐리버스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캐리 언니로 유명해지고 캐리와 친구들로 유명해졌던 건데, 이 주식회사 캐리소프트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제페토나 다른 이 브랜드와 굉장히 큰 차별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캐리와 친구들만을 위한 그 콘텐츠 IP만을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이 구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작년이 아니라 저번 달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P2E 성향이 있어서 한국에서는 아직 사행성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먼저 시작을 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랑도 하고 있는 이 대표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큰 자랑이었던 게, 디즈니의 글로벌 IP를 메타버스 플랫폼과 처음으로 계약까지 진행이 완료된 케이스라고 해요. 그래서 콘텐츠 IP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에 이어 세 번째 사례도 새로운 사례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이나 크리에이터는 이 메타버스 속에서 어떻게 콘텐츠 IP를 수익화할 수 있을까? 이 브랜드에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개인 교육 콘텐츠를 유료 판매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샌드박스나 그런 디센트럴랜드나 자기가 3D 에셋을 만들고 또는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참여의 상품화인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메타버스에 그리고 웹3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DAO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탈중앙형 자율조직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 용어가 어렵다면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끼리끼리 모여서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따라서 모든 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자율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이거 참여하면 리워드를 준다라고 하면 그 참여했을 때 진짜 그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그 BAYC 지루한 원숭이로 유명한 그 회사에서 만든 아더사이드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이에요. 거기서도 거기 자신들의 규율에 맞게 참여할 때는 리워드가 주어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방법이 많은데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은 왜 안 하고 또는 못 하고 아직 주춤하고 있을까?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어려워서인 것 같아요. 코딩 지식이 필요하거나 또는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외주 대행사를 쓸 만큼 어렵다. 두 번째는 비싸요. 이 플랫폼 이용할 때 공간 개설하거나 대여할 때 비용이 너무 크고 시간적인 비용도 너무 큽니다.
세 번째는 저는 계속 세 번째 제가 강조를 드리는데 플랫폼 진입 장벽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상호 호환성의 부재인데 제페토에 내가 만약에 입점을 해서 열었어요. 그럼 이프렌드 회원들은 못 보잖아요.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는. 플랫폼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호 호환성이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진정한 메타버스는 그 회사 메타가 추구하는 거긴 한데 우리가 그 왔다 갔다가 되게 자유롭게 되는 거라고 봐요. 그게 상호 호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두둥탁 이 엘리팩스가 나오는 겁니다. 네, 메타버스 갤러리 상품인데 도슨트 프로그램을 활용한 메타버스 갤러리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오프라인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드렸는데 굿즈로 지금 드린 그 전시기획사 CCOC가 한 앙리 마티스 특별전입니다. 오디오 도슨트도 있고 메타버스 도슨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티켓을 보면은 티켓마다 들어갈 때마다 그 제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또 꼭 유념해 주시고요. 오프라인에서 건대에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걸 메타버스를 구현했어요. 그리고 도슨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추가 수익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이와 함께한 추억까지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면 마티스의 두 번째 드로잉 전시의 도로기자 마티스가 제작한 인물 성과여. 오늘의 감동을 오래도록 메타버스 도슨트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엘리팩스. 네. 감사합니다. 그 도슨트 프로그램에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저희가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도슨트를 구매를 하잖아요. 대여를 하면 일회성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 업체 측에서는 기기를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저희가 다른 앞에 사람이 썼던 거에 대한 위생 문제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이 도슨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원할 때 다시 들어가서 오랫동안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내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게 맘 편하게 볼 수 있고 그 더 중요한 건 요즘에는 글로벌이 디폴트인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국어 140여 개국의 다국어 도슨트까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다른 형태의 도슨트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에서 콘텐츠 수익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엘리팩스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첫 번째 어려운 거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몇 분 계시는데 직접 개설을 해보면은 개설까지는 몇 분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10분 안에 누구나 가능하다. 그래서 쉽다. 비싸다? 아닙니다. 저희는 테마 공간 200여 개의 테마 공간 전체 무료. 저희는 전체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그것도 이번 주에 무료로 전환이 됐고요. 이걸 보고 계신 분들은 아직 저희가 오피셜하게 그 뉴스레터나 그 소개는 아직 안 들었는데 지금 공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모두 공간 전체 무료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운영 요금만 구독제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공간에 대한 비용은 전체 무료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진입 장벽 제가 세 번째 계속 강조드리는데 저희는 공간을 배포하면 나만의 URL이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거나 아니면 SNS가 있다면 거기에 링크만 추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에 있더라도 바로 이동할 수 있게 저희는 상호 호환성이 높은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익화 방법의 순서에 대해서 그럼 메타버스 갤러리 어떻게 쓰는 건데 순서를 첫 번째는 공간을 개설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로 공간을 개설하시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문의를 주셔서 저희 전문가들이 붙어서 새로운 공간을 창작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시면 돼요. 무료로 개설하셨던 분은 마우스 드래그 앤 드롭만으로도 자기의 콘텐츠를 올릴 수 있습니다. 도슨트도 텍스트만 입력하면 도슨트가 제공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랑 같이 공간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전달 주시면 저희가 다국어 도슨트까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쿠폰을 입력해야지만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게 저희가 개발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쿠폰을 개인이 직접
네이버 스토어와 같은 판매 스토어에 올려서 판매를 하실 수 있어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내가 조금 판매 스토어만 연결을 하면은 바로 수익화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독점 콘텐츠가 있는 분들은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크리에이터, MCN, 미디어, NFT, IP 모두 해당이 되고요. 요거 왼쪽 위에 상단은 저희 메타버스 속에서 DJ 페스티벌이 열렸던 사례고, 오른쪽은 BAYC 캐릭터에 페니를 더해서 배즈라는 새로운 NFT 사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공간을 활용한 사례,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사비나 미술관에서 메타사비나라는 공간을 개설했던 사례, 오른쪽은 CJ TVN에서 21, 25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들의 공간을 저희 엘리펙스 서비스를 활용해서 공간을 개설했던 사례입니다. 140여 개국에서 고객들이 입장을 한 그런 데이터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만의 독점 컨텐츠가 있다면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스토리텔링 하면서 공개도 할 수 있겠다, 추가로 수익화까지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저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한마디만 하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기회가 오면은 거기에 답을 하라.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나름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린 것 같고,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도 그렇고, 무료니까, 그리고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상호 호환성도 좋으니까 여러분도 꼭 체험해 보시고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IP 수익화 방법을 맡게 된 메타버스 인생을 건 남자 이호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